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치와 제주 4.3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평생, 거의 평생이죠. 제가 공무원을 1992년부터 공무원을 다녔고요. 정식 임용된 게 92년이었는데, 그 이후로 한 20년 가까이 사실 제주 4.3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었죠. 어디에서도 사실 방송에서도 거의 그런 것들이 나온 일이 별로 없었고요. 아무튼 그 제주 4.3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부친께서 생전에 살아 계실 때 그 송유찬이라고 하는 분이 당시 군대에 있을 때 상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행정병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군대 갔을 때 국민학교 졸업하고 하셨었는데, 그래 행정병 같은 걸 한 것 같은데, 이제 5.16 당시 박정희 소장이 5.16 군사쿠데타를 하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송유찬 씨는 이제 그거에 동참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좀 어느 정도 상당히 이런 좋은 부귀영화 같은 걸 좀 누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송유찬 씨가 제가 고향이 충남 청양인데, 이 송유찬 씨가 청양이었습니다. 고향이. 그래서 청양에 청양교라고 하는데 그 앞에를 지나다 보면 비석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 비석인지 몰랐죠. 그 전에 관심도 없었고, 그러다가 중학교쯤 이렇게 지나면서 그 비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읽어보면서 한자를, 그때 제가 옥편 같은 걸 찾아보고 했기 때문에 한자를 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국민학교 때 5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해주 선생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께서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한글만 배우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내가 방과 후 같은 때 가르쳐 주는 거는 상관없으니까 너희들 배워봐라 라고 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을 했고, 틈틈이 알려주실 때마다 계속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자를 좀 알게 됐고, 그 후에 우편도 보고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중학교 이렇게 돼서 이제 제가 한자를 좀 알게 되면서 그런 걸 봤죠. 그런데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송유찬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주도에서 이제 그 4.3 사건과 관련돼 있던 그런 장군이더라고요. 그 당시 지휘관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 제주 4.3 사건의 전후 과정을 이렇게 방송도 보고 이렇게 찾아보면서 북한이나 우리나라의 일부 세력들이 주장하는 그런 공산주의나 좌익들의 그런 폭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세하게 알게 된 거죠. 물론 공무원을 그만둔 2014년 이후에 최근에서야 2017, 8년쯤부터 이제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하면서 이제 그것도 찾아보고 여수 순천 사건 그런 것도 찾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면서 제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그 역사 왜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2017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5.18 민주화법 개정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의견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밝혀진 진실을 왜곡하는 세력들을 처벌해야 된다. 명예훼손 죄로 처벌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 그런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후에 아마 그 즈음에서 반영이 돼서 특별법이 첫 이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그런 처벌 법규가 담아졌습니다. 그래서 담아져서 됐고, 그 후에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했습니다. 당시 과거에 있었던 군사법원도 아니죠. 그때는 군법회의라고 했는데, 정식적으로 군법회의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5.18 민주화 운동이도 그렇습니다. 그 여수 순천 사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5.18 민주화 운동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발생한 그러한 사건들 중에서 군사법원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그 뭐 정식적인 절차를 안 거친 것들도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검사가 특별 재심을 할 수 있도록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게 반영이 된 게 그 정도 됐고요. 제가 그거 반영된 거를 확인하고 다시 이제 그 제주 4.3 사건에 관한 것도 특별법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 재심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의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제가 76주년 제주 4.3 사건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3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아마 법정 국가 기념일로 제정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한 번인가 아마 국가 기념일 행사에 참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후에 윤석열 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득표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가서 뭐 제주 4.3에 대해서 뭐 많이 엄청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2022년에 윤석열 씨가 2022년 5월 10일에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5월 10일에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고, 그러니까 4.3 사건은 바로 그 전에 후보 시절에 지나가면서 그때 이제 그런 뭐 얘기들을 했죠. 그런데 막상 취임을 하고 나서는 안 갔습니다. 안 갔고요. 제가 작년에도 대통령은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76주년 기념식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을 했고, 어제 제가 그 기념식 행사를 방송국에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대통령이라는 말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을 안 했고, 윤재욱 그 원내대표만 참석을 했고, 그리고 이재명 그 민주당 당 대표 참석했고요. 그렇게 돼 있고, 뭐 나머지 여러 정치인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조국 씨도 본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김창범이라고 하는 분이 4.3 유족회 회장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들 그런 것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 제주 트라우마 센터를 본원으로 승격시켜 달라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 제주 4.3 사건 기록물을 유네스코 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거 말고 지금 말씀드린 특별법 관련 그 명예를 그 4.3 사건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처벌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을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국무총리는 이제 일부 내용들은 언급을 했지만은 직접적으로 뭐 해주겠다 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어차피 국회에서 법률 개정 절차가 있으니까. 아무튼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발언하는 것이나 국무총리가 국무총리의 이름으로, 국무총리가 자기 이름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꿔서 얘기하면 대통령, 정부 수반이자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한 것이 아니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입장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썼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전후 과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정말 윤 대통령이 4.3에 대해서 진정한 그런 역사적인 해결 책임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결국은 바꿔서 얘기하면 윤 대통령은 표를 받기 위해서 제주도민들, 50만 제주도민들, 그 도민들과 유권자, 그 중에서 한 40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 유권자들이 표를 받기 위해서 제주도민들의 읍수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박근혜 예전에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읍수 작전을 많이 했었죠. 왜 그 차떼기 사건, 정치자금 차떼기 사건으로 해서 천막당사 하던 시절에 읍수 작전을 많이 했고, 그 바람에 심지어 그 커터칼 테러 사건까지 있었죠. 커터칼 테러 사건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인가 서거하던 당시에 그 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그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죠. 그때. 그래서 완전히 국회가 여야가 바뀌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 제주 4.3 사건을 봤을 때 그 2만 5천에서 한 3, 4만 정도의 피해자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많다고 하는 주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만, 많게는 10만까지 추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그 한겨레 신문에서 미국 측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 제주 4.3의 사건에 대한 입장을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비극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제주 4.3 사건이 1948년에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을 48년 8월 15일 날 했기 때문에 48년 3월 1일 날에 48년 3월 1일에 대한민국이 이제 일제로부터 해방된 3인 것을 기념하는 3.1절 행사 과정에서 그 애들이 돌을 던진 거를 말을 탄 순경들이 맞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총격이 발생하고 우발적인 사건이 돼서 결국은 그 사건의 원인이 3월 1일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모 방송이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더니 3월 1일 그 사건의 발단 부분을 빼고 한마디로 4.3 사건이 한참 중간 이상 넘어간 우리나라 이제 제주도를 제외한 이제 전남 지역이나 이런 데서 계엄군이 파견돼서 이제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 그 과정부터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그 방송국의 방송 내용을 시정해달라고 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민원 제기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특히 그 당시에 문제를 삼았던 부분은 그 방송 뉴스에서 상세하게 전달을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하고서는 그 3월 1일 발단 부분을 뺐다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했던 거거든요. 우발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4.3이라고 하는 사건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송이 어느 방송인지는 모르겠는데 제주 4.3에 관해서 작년에 방송하는 것도 봤는데요. 정말 참혹한 사건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서 심지어는 굴 속에 숨어 있는 그런 데에다가 불을 지르고 기름을 뿌리고 해서 타 죽고 뭐 질식해 죽고 그런 사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유족회와 군경 그런 단체들이 서로 화해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사실 그때 당시에 직접적인 관련된 분들은 사실 거의 없겠죠. 군인 같은 경우도 다 돌아가셨을 테고 그 자녀분들이야 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 방송에는 그 김동규라고 하는 바리톤 그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한아름이라고 뮤지컬 배우라거든요. 그렇게 같이 나와서 공연도 하고 또 인순이 씨도 나오고 한 분 여성 배우분 고두심 배우님 나와서 또 해서 그렇게 해서 배우분들까지 해서 두 분 하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그 합창단인가요? 이렇게 나와서 공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이 뭐 정부 행사이니까 정부 측이긴 하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들었고요. 다만 어쨌거나 유족회장 김창범 유족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한 건의들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좀 정부에 책임 있는 사람이 참석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아무튼 76주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합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한덕수 국무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대로 실태 조사를 하고 하겠다라고 했고, 아무튼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제가도 국회도 제가 4.3 사건이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진정민원도 여러 건 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주장하는 모토는 그렇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밝히고 책임을 묻지 않는 한은 또다시 그 역사가 되풀이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12구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 그런 거, 또 국회 특별위원회 개최를 해야 된다. 그런 것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말미에는 김옥자 씨라고 하는 분이 나왔는데요. 김옥자 씨가 5살 때 부친이 내가 집에 소 먹이를 주고 오마 하고, 이제 제주도 말로는 그렇게 안 했겠죠. 그렇게 해서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고 나중에 군경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라고 해서 이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기법을 활용해서 생전에 김옥자 씨 부친이 얼굴을 복원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안타까운 비극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제가 제주 4.3 사건 얘기를 하면서 제 얘기를 덧붙이는 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거와 못지않은 그런 고통을 안고 지금 50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무친이 그 어떤 사건을 보고서 제가 부친한테 일러가지고 그 후 8살부터 50년 지금 나이가 제가 머리가 하얗게 되는 지금까지 제가 지금 나이로 55살인데요. 8살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파멸시켜 죽이기 위해서 밤낮 없이 50년 동안 일을 갈았습니다. 왜 제가 오죽하면 공무원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죽어야 할 사람은 살아있고 살아야 할 사람은 죽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저도 김목자 할머니의 고통만큼 8살 때부터 50년을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오죽하면 40살, 50살도 채 안 돼서 공무원을 명예퇴직하고서 나와서 지금 사업한다고 하면서 그 악마 친무가 저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뻐꾸기 새끼 동생놈한테 5천만 원 대출해 주라고 해서 그 대출해 준 빚 4년 동안 빚 돌려막기 30% 이자내 가면서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재산 다 날려 먹었습니다. 정말 악마들은 반드시 잡아서 처형을 해야 되고 사형제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주 4.3 사건 역시도 책임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는 그 과정에서 역사가 바로 세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기문의 시사이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